와, 제가 여러분이 쓴 거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감동 먹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말해보자. 중학생이 이런 한국말을 이해한다는 것도 굉장한데, 그걸 영어로 쓰고 있다는 거는 더더욱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근데 심지어 잘 쓰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와,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제가 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또 영작을 가르치지만 이런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겨내고 점점 실력을 쌓아서 방법을 몸에 익히고 진짜 이 글로 영어를 쓴다라는 거를 해내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좀 잘 못 버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와, 잘하네. 굉장히 잘하네. 엄청 제가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거는 우리가 만난 지 뭐 몇 년 된 거 아니잖아. 그죠? 몇 년 돼서 한 게 아니라 고작 이제 한 달 정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잘 흡수를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말로서의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평가되는 그 글로서의 영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쓴 글이 제가 지금 써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영어 자체의 완성도가 더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거가 제가 쓴 거랑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을 때 가산점을 얻거나 더 뭐라고 할까 그 선생님이 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글을 쓰는 건 답이 당연히 하나가 아니죠. 그쵸? 근데 선생님처럼 쓸 수도 있구나 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배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근데 어쨌건 아주 훌륭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깜짝 놀랐어요. 자, 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걸 쓸 건데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지배했던 15세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법칙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이것들이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신이 바라는 대로 법칙 밖에서 발생한다고 믿었다라고 해요.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를 쓸 거면 제일 먼저 분필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을 빤히 쳐다볼 거예요. 그럼 어디다 뭘 할까? 믿었다에 동그라미 치겠죠. 자, 그럼 믿은 건 누굴까요? 누가 믿었게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사람들이 믿었고 사람들이 주어고 믿었다가 동사니까 people로 시작해도 됩니다. people believe하고 요걸 싹 다 뒤로 보내도 돼요. 알겠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주어 앞을 이렇게 와라락 끊어서 주어 앞에 쓴 거는 주어 앞에다 쓸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순서는 people이 앞으로 나와도 좋은 글, 그 다음에 요 앞에 거가 앞으로 가도 좋은 글이에요. 알았죠? 근데 저는 그동안 가르친 거 일관성을 위해서 얘를 앞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앞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지배했던 이 15세기를 꾸밀 거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뒤에 N은 이라는 말꼬리가 붙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종교가 주어고 그 다음에 지배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접속사가 하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요렇게 분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은 다시 한번 우리가고 오늘날 볼 수 있는은 는이 붙어서 자연법칙을 꾸밀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칙들 역시 주어 그 다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인데 이거를 보니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를 이제 주어로 잡고 그게 분명하다를 수어로 잡아서 it was certain, it was su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절을 뒤에 붙이는 거 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는데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을 동사로 한번 잡아볼게요. 됐죠? 분명히 뭐뭐 하고 있었을 거야. 왜냐면 요게 문법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동사로 하나로 쓸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가 일단 크게 보니까 주어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야.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그죠? 요렇게 그냥 할게요. 이것들을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요 주어를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더 편했다. 요렇게 수로가 나올 거고, 때문에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여기 나머지인데, 세상에 많은 일들 역시 주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이 바라는 대로 법칙 밖에서, 그 다음에 발생한다 고 믿었네요. 요렇게 되겠다. 분석은 일단 요렇게 할 것 같아요. 한국말 분석은. 됐지? 여러분들이 요 정도 분석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네. 신이 하는 일.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위에서부터 써볼게요.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지배했던 15세기 N은 이라고 썼으니까 요 전체 중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N은이겠죠? 그죠? in 써도 되고 at 써도 돼요. 노랑으로 쓸까? in. 그 다음에 15세기가 와야 될 텐데 15세기를 이제 보통 그냥 15세기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죠? 근데 이 15세기, 14세기, 13세기 요런 세기를 쓸 때는 보통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요.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한번 해두면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in the 15세기. 그 다음에 요게 15개가 아니라 15번째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요 뒤에 th를 붙여주면 퍼펙트. 근데 저 핑크색은 안 써도 괜찮긴 해요. 근데 썼으면 진짜 훌륭한 거야. 그래서 in the 15th century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15세기 요 바로 뒤에 요 던이 와야 될 거야. 요 던 요거는 물론 만능 접속사 that을 써도 맞는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that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잖아. 통용되는 거긴 한데 내가 여기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in which 써도 되고 when 써도 될 거야. 됐죠? 물론 여기다가 15세기 해놓고 콤마 같은 거 찍고 time when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랬던 시기인 15세기 이렇게 해도 아주 좋습니다. in which when 썼습니다. 자, 그러면 in which랑 when은 접속사니까 그 뒤에 어수는 놀라울 정도로 주어 동사 나머지일 거야. 그러니까 종교. 종교라는 단어는 뭐 religion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belief라고 써도 되고요. 됐죠? religious belief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요거를 거의 고유명사로 보기 때문에 church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교, 저는 그냥 한국말로 종교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지배하다 와야 될 텐데 지배하다도 와 단어 수준 왜 이렇게 높아? 보통 rule이나 control 같은 거 쓰면 되는데 take control, to control of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minated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와, 어마어마해. 됐죠? 저는 그냥 지배라고 쓸게요. 근데 시제는 과거형이어야 되겠지? 됐죠? controlled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니까 people's 이성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성 오브 인간이야? 인간 오브 이성이야? 이성 오브 인간이겠죠. 그래서 이성 오브 인간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성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나 하고 보면 이성에서 이자가 원리란 뜻이거든. 그래서 reason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understanding 같은 거 써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thinking, thought 이런 것도 당연히 통용되는 표현이고 또 뭐가 있을까? 레이션이 원래 이제 어떤 숫자 비율이거든. 근데 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rationality라고 하면 그것도 이성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일 쉬운 단어로 쓸게요. 의외로 많이 쓰는 단어가 mind라는 단어를 이성으로도 써요. 알았죠? 그래서 the mind of human 이렇게 하는데 human이라고 써도 되고요. human beings라고 써도 돼요. 됐죠? human beings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왜 그러냐면 human beings는 무슨 뜻이냐면 be가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human being 또는 human beings라고 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그 사상가들은 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존재만 해야 되냐?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human doi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비판하기 위해서 human consuming 또는 human 뭐 having 이런 표현들도 글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하려는 인간 그러면 human having, 그 다음에 소비하는 인간 그러면 human consuming 이런 표현들도 글을 읽다 보면 종종 나와. 근데 어차피 human beings 제일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쓰고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쓴 거야?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지배했던 15세기 N까지 쓴 거지. 안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자연 법칙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애는 요 만이에요. 만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얘를 만을 쓸 때 올도 해놓고 주어 동사로 써도 되고요. 똑같은 주어 동사 앞에 쓰고 뒤에 벗을 써도 돼요. 둘은 같은 뜻이죠. 그쵸? 그래서 둘은 거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올도우는 앞에 나오는 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벗은 뒤에 쓴 올도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요. 알았지? 저는 벗으로 쓸게요. 왜냐면 저는 벗을 좋아하니까 벗을 뒤에다 쓸게요. 그러면 자, 자연법칙부터 써야 돼?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부터 써야 돼? 자연법칙부터 써야 되겠죠. 자연법칙에서 자연법칙을 쓸 때는 자연을 nature인데 natural이라고 해서 laws나 rules를 꾸며줘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의미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자연스러운 법칙 이런 느낌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보통 자연법칙이라고 쓸 때는 laws of nature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알았죠? nature's law라고도 쓰고요. laws of nature 이렇게도 씁니다. 알았죠? 왜냐면 natural law도 말은 맞는데 뭔가 자연스러운 법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laws of nature 라고 할게요. The laws of nature. nature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알겠죠? 현대 영어에서 미국 애들이 nature를 대문자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네이처가 고유명사화가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미국은 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뭐 성경책에 손 올리고 막 선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종교 국가였는데 요즘은 이제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모든 문장들이나 모든 생활 패턴 속에 원래는 갓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신을. 근데 그 신 자리에 이제 네이처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네이처나 유니버스 같은 거를 그냥 막 씁니다. 그래서 it's nature's way 이러면 그거를 해석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제 자연의 원리야 이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대문자로 쓴 사람은 약간 네이처를 갓같이 보는 그런 입장이고 그냥 소문자로 보는 사람은 자연은 자연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볼 수 있는 써야 되는데 볼 수 있다와 자연법칙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동사와 목적어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목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되는 애가 목관대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목관대 이렇게만 써놓고 일단 비워놓을게요. 목관대고요. 목관대 뒤에는 주어가 와요? 동사가 와요? 주어가 오겠죠? 그래서 we can see nowadays 해도 되고 today 해도 되죠. 전 today 쓸게요. nowadays 당연히 맞고요. 됐죠? see 말고 observe 같은 거 쓰면 더 고급입니다. 알겠죠? 저는 일부러 좀 쉬운 단어 쓰는 거예요. 됐죠? we can see today. 그럼 우리 어디까지 쓴 거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법칙들까지 쓴 거지. 그럼 그 뒤에 뭐 와야 돼?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이죠. 자, 뭐뭐임이 분명하다. 뭐뭐임이 분명하다. 일 때 어떻게 쓸까? may 쓸까? might 쓸까? must 쓸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 뭐냐면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야. 됐어?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야. 됐지? 그러면 일단 확실한 추측. 추측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매우 낮은 확률의 추측은 might를 써요. 가능성이 제일 낮아. 그
그 다음에 가능성이 조금 돼. 한 41%에서 80% 정도 돼. 그러면 may를 쓰고요. 가능성이 99%야. 그러면 must를 씁니다. 됐죠? must, may, might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원형을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과거다 요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완료 시제를 씁니다. 즉 have 플러스 pp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might 현재형 그러면 지금에 대한 낮은 판단이야. 됐죠? may 현재다 그러면 지금에 대한 중간 정도의 판단이고요. must 현재다 그러면 지금에 대한 99%의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스터디 카페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갔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광안리를 갔는데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스터디 카페에 있는 게 99%인데? You must be there.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의무일까 판단일까? 네. 자,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말에 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수라는 단어에 뜻이 몇 개나 있을까? 우린 몰라요. 왜? 원어민이니까. 그렇잖아. 수라는 말에는 뜻이 너무 많은데 원어민이니까 수라는 말을 자유롭게 쓰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문맥상 그냥 씁니다. 그죠? 자, must, may, 요런 애들이 뜻이 하나만 있을까? 엄청 많을까? 엄청 많죠. 근데 원어민들은 이 경우에는 이거니까 이걸 써야지라고 생각할까? 그냥 쓸까? 그냥 써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냥 써요. 그래서 must에는 이게 확실한 판단도 있지만 의무도 있거든? 미국 애들 그거 구분해야 안 해. 안 해요. must는 그냥 must야. 그래서 you must be there. 그러면 너 거기 있는 게 99%인데 왜 여기 있지? 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너 거기 써야지. 왜 여기 있어? 거기 있는 게 분명한데? 뭐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얘네가 우리가 조동사를 배울 때, 특히 조동사를 배울 때 뜻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는 무슨 뜻 이렇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찢어서 배우는데 미국 애들이 그러면 must 말할 때 확신이면 왼손 들고 의무면 오른손 들고 말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들도 몰라 뭔 소리인지. 그냥 must는 99%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must 현재 쓰면은 지금의 99%짜리 얘기야. 그냥. 됐죠? 자, 완료를 쓰면 might have pp 쓰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어쩌면 그랬을 수도. may have pp 쓰면 과거에 아마 그랬을 것. must have pp면 과거에 그랬음이 분명함이 되는 거야. 됐지? 예. 그래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must have 다음에 작동하다는 work 써도 되고 operate 써도 되겠죠. 그죠? operate 써도 되고 work 써도 돼요. 됐죠? 자, 근데 작동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must have worked나 must have operating을 써요. must have operated를 써요. 근데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대. 그러니까 제가 감동 먹었던 건 요거를 제가 진행형 시제로 한국말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were operating이나 were working으로 쓴 사람이 많은 거야. 그거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지. 아주 훌륭해. 됐죠? 왜 여기서 진행형 써줄까요? 과거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 서쪽에서 지고 별들은 계절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력도 작용하고 온갖 것들이 다 똑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도 그걸 못 봤다라는 약간의 그 비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음이라는 더 생생한 시제를 써주라고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must have 뒤에 진행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been working. 됐죠? must have been working이에요. must have been working이야. 이런 동사 모양은 좀 만들기가 힘들죠? 됐죠? 근데 여전히라는 단어를 안 썼네요. 여전히라는 단어는 뭘 쓰면 좋을까요? 변하지 않고 여전히라는 단어 S로 시작하는 거 뭐 있을까요? still. 와우. still이란 단어는 원래 움직이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 떨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나 친구 중에 셰프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손을 엄청 떠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수련회인가 뭐 극기훈련인가를 갔는데 애가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국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요. 근데 입까지 가는 동안에 덜덜덜덜 이래갖고 한 2방울 남기고 다 쏟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와, 얘는 진짜 손을 잘 떠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셰프가 됐다는 거는 칼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기 손 떠는 걸 극복하려고 막 특훈을 하고 막 이랬대. 나중에 보니까 칼질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손이 막 흔들리는 거, my hands are shaking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손이 하나도 안 움직여. 나는 손이 이래. 이럴 때 my hands are still 이렇게 하는 거야. still이라는 말은 되게 평온하고 움직이지 않고 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이면 움직이지 않고니까 여전히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still이 만약에 앞에 A라는 문장이 있고 still이 오고 그 다음에 B라는 문장이 온다고 합시다. 됐죠? 즉 얘가 연결사로 쓰였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문장이 뒷문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까 못 끼친다는 걸까? still이니까. 못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지만 응 아니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러나가 돼요. 연결사로 쓰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still이라는 단어는 되게 유용한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still 여기다 어디다 집어넣을까 그러면? still must have been working이 좋을까? must still have been working이 좋을까? must have still been working이 좋을까? 다 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려면 must still have been working으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이게 사실 어디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조동사 바로 뒤에 써주는 게 제일 좋아. 알았죠? still must have been working도 당연히 되는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must still have been working으로 쓰자. 되니? 그럼 우리 어디까지 쓴 거야? 있었으면 분명하다까지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ut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어인데 주어가 굉장히 기니 어마어마하게 기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길지. 자, 그러면 이 긴 주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봐야 되는데 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쨌건 이것들을 신이 하는 것으로 일이라 고까지가 나머지고 해석하다가 동사였다가 명사가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동사였다가 명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ng 동명사, 그 다음에 하나는 to 부정사가 있어요. 됐죠? 이거는 제가 더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요 ing는 어쨌건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죠. 옛날 영어에서는 동명사랑 현재 분사가 모양이 달랐어요. 알겠죠? ing로 통일돼 있지 않았어. 그래서 동명사는 모양이 그냥 얘 혼자만 명사로 쓰이는 모양 그 혼자서 갖고 있었어. 알았죠? 근데 투부정사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막 지 맘대로인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대학 가서 이제 연애를 하는데 상대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완전 그냥 그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탁 붙어있고 완전 슈퍼 철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막 와갖고 막 우산에 들어올라 그러면 우산 부러뜨리고 비 맞고 그냥 막 가고 막 이래. 이런 완전 철벽이야. 그러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런 애를 불안해할까 아니면 되게 확실하게 믿을까? 확실하게 믿고 편안하게 느끼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떤 애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완전 슈퍼 핵인싸야. 그래서 나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를 집에 보낸 다음에 갑자기 클럽으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하루에 막 친구가 막 100명씩 늘어. 그래서 인스타 마팔이 하루에 100명씩 팡팡 늘어. 그리고 막 다 연락해. 막 하루에 카톡하는 애가 막 300명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 모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편안할까 불안할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카톡 프사에 자기 얼굴을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에 뭐 럽스타그램을 하든지 뭐 이래야 그래도 좀 속이 좀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위치 추적기는 달면 안 된대요. 위치 추적기를 달면 달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는 달면 안 되니까 아이 푸사라도 나로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잘 봐. 얘가 주어일 때 미국 애들은 불안하다고 느낄까 안 불안하다고 느낄까? 안 불안하다고 느낀대요. 사실은 요즘은 좀 불안해.
왜냐면 얘가 현재 분사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분사 구문도 ing고 동명사 주어도 ing잖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동명사랑 현재 분사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하나도 안 불편해. 왜? 얘는 동명사니까 무조건 주어야.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있어. 그러면 얘는 주어야 그럴까?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것도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다고 이러고 무서울까? 당연히 무섭겠지. 그래서 얘가 주어일 때를 이제 미국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unstable하다 그래. 안정적이지 않은 주어야. 얘는 stable한 주어고요. 얘는 unstable한 주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아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막 하루에 100명씩 팔로워가 늘고 마팔이 막 100명씩 늘어. 그러면 푸사라도 나로 해놔야 된다 그랬잖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 얘가 주어일 때는 안전장치를 뭘로 하냐면 얘 주어 맞아요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명사 it을 써줘요. 됐지? 이거를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다 라고 얘기해. 그럼 미국 애들도 요 it을 fake subject 이럴까? 안 그래요. stabilizer라고 합니다.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는 주어가 길면 싫어해서 주어를 뒤로 보낸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알았죠?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동명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씁니다. 알았죠? 근데 투부정사나 대절은 얘네는 완전 핵인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 앞에 나오면 불안해. 그러니까 안정화를 it으로 해준 거야. 대명사로 받아줬으니까 얘는 이제 명사잖아. 꼼짝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 해석은 뭐 considering 해도 되고 translating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understanding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해석ing인데 ing로 썼다 그럼 얘를 앞에 쓰면 돼. 그 다음에 to 해석으로 썼다 그러면 it을 먼저 쓰면 돼요. 저는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됐죠? 그래서 but 다음에 it is. 자, 그 다음에 더 편했다니까 comfortable 써도 되고 easy 써도 돼. 근데 더니까 comfortable로 썼으면 comfortable가 좋을까? more comfortable이 좋을까? more comfortable이 좋을 거야. easy로 썼다 그러면 more easy가 좋을까? easier가 좋을까? easier가 좋아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한 단어가 more랑 er를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배우죠. 그쵸? 그래서 그 어떤 애는 more를 붙이고 어떤 애는 er를 붙이는 게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미국 애들이 그러면 그거를 다 외울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까요? 야, 이거는 more comfortable이고 이거는 easier야 이러고 배울까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을까요? 본능적으로 깨달으려면 결국은 그건 뭐에 따른 거냐면 소리에 따른 거야. 그래서 이 r을 붙였을 때 발음이 불편하면 more를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r을 붙였는데 뭐 발음이 괜찮아. 그럼 이 r을 쓰면 돼요. 근데 comfortable인데 이게 영어 발음이잖아. comfortable인데 comfortable러 이러면 이상하잖아. 됐어요? 그래서 more comfortable 이렇게 하는 거고 easy 이거는 easier 발음이 easy, easier 괜찮잖아요. 그래서 easier로 쓰는 건데 미국 애들이 이런 경우에 more easy랑 easier를 헷갈리기도 하고 원어민들 중에는 섞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틀렸다고 합니다만 이게 실상 언어에서 섞어 쓸 수 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예쁘다, beautiful이 있다 그래봐요. beautiful은 더 예쁘다 그럼 more beautiful일까, beautiful일까? more beautiful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득 차 있다라는 full, 얘는 more full일까, fuller일까? 얘는 fuller야. 그 얘기는 뭐냐면 beautiful 뒤에 er를 붙여도 소리가 괜찮다는 거야. beautifuler.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 그 뭐지 그거? 얼음왕국 아니고 겨울왕국. 겨울왕국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동생이야 언니야? 원. 언니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 조연인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가 나보다 이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You are beautifuler 이래요. You are beautifuler 이래요. 그래놓고 No, I mean not fuller.
more beautiful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소리 자체가 full 뒤에 러 붙여도 편해. 그러니까 beautifuler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배운다 그러면 이제 음절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1음절, 2음절은 보통 ER을 붙이고 3음절 이상은 more를 쓴다라고 배워요. 그쵸? 근데 어쨌건 more comfortable 할까? easier 할까? 저는 easier 할게요. 됐죠? It is easier. 그 다음에 to 해석, translate, 또 등등등, understand, consider 이런 거 막 써도 돼요. 됐죠? 이것들, these. 자, 그 다음에 신이 하는 일 그러면 works that God did 이래도 되고 what God did 이래도 되죠. 됐죠? 그 다음에 works of God 이래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저는 what God did로 쓸게요. 자, 요때 as나 into 같은 걸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 did를 썼는데요. 이 was죠. sorry. 이 was is여야 돼요. sorry. 자, 여기에 제가 did로 썼는데 여기에 does 써도 돼요. 됐죠? does를 쓴 사람과 did를 쓴 사람은 그냥 섞어 쓴 걸까? 아니면 뜻이 확연히 다를까? 확연히 달라요. God does로 쓴 사람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 그러면 does로 쓰는 거야. 알았지? 이 일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God does로 쓰면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었었지 라고 하면 God did로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일단 did로 쓸게요. 됐니? 예. 그래서 it was easier to translate these into what God did. 근데 때문에가 있네. 에잉, 여기다 because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했어. 요 앞에다 because 써야 되겠다. 그치? But because it was easier to translate these into what God did.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믿었다 하면 되겠죠? People. 믿었다 바로 와야죠? Believed. 바로 뒤에 뭐 써야 돼? 다고. 뭐뭐 하다고. 다고. 그러니까 대시야, 와시야. 하다고. 대시죠. 요 부분은 조금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뭐 하다고 대시랑 뭐뭐 하는 어떤 것 what은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왜냐면 앞문장이 완전하고 선행사가 어쩌고 뒷문장이 어쩌고라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what과 that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 that을 쓸지 what을 쓸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영상 다 있으니까 that이랑 what은 계속 확인해 줘야 돼. 자, that은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놀랍게도 어순이 주어 동사 나머지겠죠? 네. 근데 그때 동사가 누구야? 발생한다여야 되겠지? 됐어? 네.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야? 세상에 많은 일들이니까. 됐죠? 네. things in the world, many things in the world, 등등등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저는 a lot of things 당연히 되고요. many things in the world. 됐죠? 그 다음에 발생한다 바로 와야 돼. 됐죠? 이때 발생한다의 시제를 뭘로 써야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믿고 있으면 현재형을 쓰면 돼요. 알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라고 하고 싶으면 과거형을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many things in the world 이건 진행형 써도 되고 그냥 단순 시제 써도 됩니다. happen, are happening 아니면 happened, were happening 다 돼요. 됐죠? 여기서는 안 믿었으니까 여기서 믿을래요. happen이라고 저는 현재형 쓸게요. 과거 쓰는 것도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법칙 밖에서 자, 밖에서를 out
of로 써도 되고 outside 그 다음에 요 뒤에 of를 쓸지 말지 모르겠지만 out of 되고 outside of도 돼요. 됐죠? 자, 일단 저는 out of는 당연히 맞는데 얘를 안 쓸 거고 당연히 맞아. 근데 전 요걸로 쓸게요. 자, outside the law가 맞을까? outside of the law가 맞을까? 둘 다 맞아요. 알았죠? 됐죠? outside라는 말이 그 자체로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깨고 생각해. 틀 밖에서 생각해. 그럴 때 think outside the box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k outside the box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 sound outside the window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outside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 말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배우면 우리나라 말은 품사가 고정돼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텐데 지금도 벌써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영어는 품사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부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어. outside를 전치사로 쓰고 싶으면 outside the law 이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법의 바깥이요. 그럼 outside of the law라고 해도 됩니다. 뭘 쓰셔도 괜찮아요. 당연히 out of the law도 되겠죠. 근데 out of를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이것도 맞지만 out of는 오해의 소지가 살짝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어떤 상자가 있다 그래봐. 됐죠? 그러면 상자 out of는 상자 바깥이란 뜻이야. 그치? 그래서 종종 뭐랑 동의어로 쓰이냐면 from이랑 동의어로 쓰여요. 됐어? 그래서 out of가 예를 들면 out of curiosity 그러면 호기심 밖에서 니까 호기심을 제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이런 뜻으로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out of도 여러분이 그걸 의도하고 썼으면 문맥상 알아듣겠지만 outside 또는 outside of가 좀 더 좋다. 됐니? 네. 그래서 happen outside the laws. 그 다음에 뭐만 쓰면 돼? 신이 바라는 대로. As God want. 요 happen을 현재형 썼으니까 저는 요거 want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happened 그런 거 없어. 신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면 happened에 wanted로 쓰면 돼요. 알았죠? 왜? 이러면 과거형을 써버리면 단절이 돼버려서 지금은 아님이란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와, 어마어마한 걸 썼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쓰면 되는데 어디를 선생님이 설명 안 할게? 목관대를 안 썼습니다. 왜요? 까먹고 안 썼을까요? 지금부터 할 건데 이게 제일 조금 무서운 애일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애예요. 알았죠? 목관대 자리니까 여기다 that 써도 돼요. which 써도 돼요. 자, 근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써보고 싶은 거는 as예요. 자, as입니다. Laws of nature, as we can see today. 자, 저기 as를 쓰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면 내가 썼겠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똑똑해요. 자, 요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깜짝 놀래야 돼요. 네? 왜냐면 저 자리에 내가 일부러 목관대로 써놨어. 그 말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기능을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 자리에 as라고 써놓고 좋아요 라고 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as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니, 듣고 있는 거지? 알았지?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알았죠? 어려운 내용이야.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카메라요, 이쪽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 I will eat the food that you eat. 이때 우리가 얘를 목관대라고 할 거야. 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네가 먹는 그 음식을 내가 먹을 거야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게요? 네가 먹는 그거 내가 뺏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과자를 나눠줬는데 누구는 사탕 주고 누구는 초콜릿 주고 누구는 쿠키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콜릿 먹고 싶었는데 쿠키를 받았어. 옆에 보니까 사탕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에 가면서 내가 저걸 사 먹고 말이지, 아유 더럽고 치사하고 사탕을 줄 것이 쿠키를 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 많아요, 알았죠? 원하면 와서 달라 그래, 줄게, 알았지? 근데 어쨌건 내가 오늘 제가 먹는 거 똑같은 거 집에 가면서 먹고 만다 이럴 때 that 써야 돼, as 써야 돼? as 써야 돼. 대시면 먹고 있는 애한테 내놔. 먹고 있는데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as you eat, 그러면 같은 걸 먹겠어요, 이 말입니다. 됐어? 그러면 잘 봐봐. you eat 그대로 as you eat 이렇게 썼다는 거, 이 다음에 목적 없지. 그러니까 얘가 the food 선행사가 뒷문장에 목적어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니까 목관대 맞잖아. 됐어?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가능해요. 뭐냐면 the food as you eat 또 가능하다면 잠깐만 선생님, 그렇다면 as much as food도 as much food as you eat도 가능한 건데요? 맞아요. 그러면 I will eat as much food as you eat 에서 요때 as가 관계대명사일까 아닐까? 맞아요. 맞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에이 설마 이건 아니죠? Then I will eat more food than you eat. 이건 아니죠? 야, 여기 than you eat 다음에 than you eat food 이래, 아니면 than you eat이야 그냥. than you eat잖아. food 어디 감? 아이 선생님 그건 저 시적 허용이에요.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행사가 어디 있는데요? than의 선행사는 비교급 달려있는 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야. 자, 그렇다면 더욱 충격적인 것이, 얘는 지금 목관대잖아요. 2열 gave me 숙제 that is 적절하다, proper로 할까, 충분하다, enough로 할까? 여러분이 하는 숙제는 적절하니 아니면 정말 충분하니? 하드.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래, proper. 적절한 숙제를. 자, 2열 gave me 숙제. That is proper. 이렇게 했다고 해요. That was야, is야? 둘 다 되는데 is를 썼다는 건 뭐야? 지금 생각해도, 이건 적절해. 그걸 그때 썼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런데요. 후후. 2열 gave me more 숙제 than is proper.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요. 됐어? 주격 관계 대명사로도 쓰여요. 얘는 목관대잖아. 얘는 주관대잖아. 이해돼? 이해돼? as much 숙제. as many 숙제니 as much 숙제니? 이걸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홈워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그냥 as much 홈워크, much 홈워크야? many 홈워크야? 숙제 종류가 여러 개면 many 홈워크 쓰고, 숙제 양이 많으면 much 홈워크인 거 아니야? 야, 그럼 내가 피자를 many 피자야, much 피자야? I eat many야, much야? 여러 판을 먹었으면 many야. 근데 한 판에 상당 부분을 먹었으면 much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래서 as much 숙제, as is proper, 이렇게 맞는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자, 가장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as is proper가 맞는지를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돼. 됐죠? 두 번째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최상위 실력자는 이걸 쓸 수 있으면 돼. 만약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누군가에게 글을 써서 내는데 as is proper 같은 표현을 써서 냈다고 하자. 그럼 평가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나대네 이럴까요? 아니야. 그럴 때 눈물이 90도인가 으앙 이렇게 얘가 진짜 제대로 영어를 하는구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쓸 줄 아는 거는요. 아니 솔직히 이건 다 알잖아.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거 몰라도 여기까지는 알았잖아. 근데 한 번쯤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여기서 as는 뭐예요? the는 뭐예요? 왜 얘랑 똑같은 거 여기 뒤에 뭐가 없어요? 한 번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궁금했다면 선생님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한 번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게 안 궁금했게요? 이열영어 괄호 열고 사 괄호 닫고 이래갖고 그래. 알았지? 됐어? 아니 뭐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써보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겪는 거가 여러분 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게다가 지금 독해학습 숙제까지 냈잖아. 그럼 이열영어 5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해 이열영어 5까지를. 그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네한테 뭘 더 계속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집중. 네. 그래서 어쨌건 요거를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표현 능력과 표현 범위와 표현 수준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런 걸 쓸 수 있으면 엄청난 실력자가 되는 거겠지. 까지 괜찮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겠습니다. 쉬세요.